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타면 없어지는 질병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도 공원이나 강변에서 자전거를 즐기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취미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전신 운동이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적고 나이가 들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밖에서 자연을 느끼며 할 수 있으니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로 10년째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 항상 권해드리는 운동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어떤 질병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전거를 타면 없어지는 질병 7가지. 첫 번째로 자전거를 타면 좋아지는 질병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심장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자전거를 타면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혈관이 유연해져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김수범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 6개월 동안 꾸준히 자전거를 타신 후에는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적응되면서 이제는 하루라도 자전거를 못 타면 오히려 몸이 찌뿌드하다고 하시네요. 자전거를 타실 때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특히 제2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 속 당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환자분 중 박순자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고 한동안 우울해 하셨어요. 약도 드시기 싫어하셨고 식이 조절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 자전거 모임을 알게 되어 참여하셨는데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5%로 떨어졌답니다. 이제는 자전거 타시는 날이면 아침부터 활기차게 준비하신다고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 타기 전후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운동 전후의 혈당 변화를 보면 운동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혈당에 주의하셔야 하니 간식이나 당분을 꼭 소지하고 다니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비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육량 감소와 기초대사량 저하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만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효과적인 칼로리 소모 운동입니다. 1시간 동안 적당한 속도로 자전거를 타면 약 300에서 5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게다가 관절에 부담이 적어 무릎이나 발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진우 선생님은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이 20kg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시도했지만 무릎 통증으로 포기하셨죠. 체중이 늘면 그 몸무게를 감당하느라 무릎이 가장 먼저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의사인 제가 자전거를 권해드렸고 1년 동안 꾸준히 타신 결과 15kg을 감량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지요? 역시 꾸준함의 힘은 큽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옷 사이즈가 2치수나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40분에서 60분 정도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점점 늘려가세요. 그리고 운동과 함께 식이 조절도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엉덩이 관절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이상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죠. 자전거 타기는 체중 부하가 적으면서도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최적의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의 경우 걷기는 체중의 3, 4배, 달리기는 7, 8배의 충격이 가해지는 반면 자전거는 체중의 1배 정도의 부담만 줍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나이가 많아 걱정이 되셨죠. 그래서 일단 자전거를 시작하셨는데 무릎이 안 좋은데 무슨 자전거를 타냐고 내키지 않아 하셨는데 그래도 의사인 저의 말을 신뢰해 주시고 꾸준히 타셨습니다. 처음엔 무척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크게 줄었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셨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 안장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하고 시작할 때는 평지에서 타시고 짧은 시간부터 서서히 늘려가세요. 야외에 나가기 힘드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거실에서 TV를 보시면서 실내 자전거를 타시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게 1시간이 금방 가실 거예요. 5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은퇴, 사회적 역할 감소, 건강 문제 등으로 노년기에 우울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 자전거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해철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셨어요. 스트레스 지수 중에서 가장 큰 점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한 달 넘게 집에만 계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죠. 자녀분이 걱정되어 자전거를 사드렸는데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가 한번 타보시고는 점점 빠져들게 되셨답니다. 이제는 동네 자전거 동호회 총무를 맡으셔서 다른 어르신들까지 이끌고 계세요. 야외에서의 운동과 사람들과의 사교적인 활동으로 할아버지는 웃음도 많아지시고 생기가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자전거 모임도 많으니 찾아보세요. 함께 타면 운동 효과도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6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심해지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체중 부하 운동으로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페달을 밟을 때 다리에 가해지는 적당한 압력이 뼈 형성을 자극하여 골밀도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함께 저의 권유로 자전거를 시작하셨어요. 2년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로서 약물 치료만큼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자전거가 그 역할을 해준 좋은 사례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과 함께 규칙적인 자전거 타기를 권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평지에서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세바퀴 자전거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노년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전거는 이에 탁월한 운동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효과가 있어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김동춘 할아버지는 경미한 협심증으로 약물 치료 중이셨는데 저의 권고로 자전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타신 결과 지금은 하루 1시간도 문제없이 타십니다. 최근 검사에서는 혈관 상태가 개선되어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운동 강도를 결정하세요. 처음에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슴 통증, 심한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상담받으세요. 이외에 자전거 타기의 추가 이점을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자전거가 도움이 되는 7가지 질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자전거의 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하체 근력은 낙상 예방에도 중요하니 자전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쉬운 이런 능력들을 자전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전거는 즐거운 운동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그 자체로 치유가 됩니다. 혼자 타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 타면 더욱 즐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전거 타기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자전거의 효능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에게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낮은 프레임의 입문용 자전거, 안정감 있는 세바퀴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자전거 매장에 방문해서 직접 시승해보고 결정하세요. 둘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세요.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도 가능하면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시고 야간에는 반사제나 라이트를 사용하세요. 셋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장거리를 타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꾸준함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오래 타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30분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다섯째, 즐겁게 타세요. 운동은 즐거워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풍경이 좋은 코스를 찾거나 친구들과 함께 타거나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끼는 등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자전거 타기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7가지 질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관절염, 우울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까지 정말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로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는 접근성이 높고 효과는 크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자전거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만 꾸준히 타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자전거 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전거 경험이나 또 다른 자전거 타기의 장점을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